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또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매도는 뭐 거의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뉴스가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를 많이 팔아요. 오늘 하이닉스만 4천억이 넘는 그런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8,300억에 매도를 했는데 절반 이상을 하이닉스를 매도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4,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아직도 3조 원 정도의 누적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좀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끌고 가서 결산을 맞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롤오버를 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는 상당히 좋게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고요. 케빈 해시라고 하죠. 케빈 해시.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이 그냥 비둘기도 아니고 앞에 왕비둘기입니다. 왕비둘기. 왕비둘기는 뭐냐?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 트럼프의 말 그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증권가에서는 좀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채권 시장이 아무래도 좀 크게 흔들릴 것 같거든요. 금리를 떨어뜨리는 목적은 앞으로 차원 발행이죠. 10년물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4%대 이렇게 발행해 가지고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요거를 뭐 2%에서 1%대까지 인하를 시켜 놓고 그리고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대규모 채권 발행을 우려해서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일단 뭐 좀 패닉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 당장 주식시장은 호재로 작용합니다. 채권 시장은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데 반대예요.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시키면 뭐가 올라갑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나중에 또 주식시장에도 좀 악영향이 올 건데, 시차가 있어요. 시차 바로 나오진 않고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시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간선거 거기 이후로는 뭐 트럼프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기초로 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 조금 이해하시고, 내후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이렇게 떨어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선물옵션 만기 포지션이 지금 3조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상환하려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버티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이후로는 수급의 변곡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스닥 선물하고 차트인데 보다시피 뭐 이렇게 좋아요. 조정 후에 또 반등 나오고 있고, 이때 뭐 AI 뭐 버블이 어쩌고 얘기가 나왔다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고, 옆 나라 일본은 오늘 2%가 넘게 2.3% 급등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새로 된 총리가 돈을 많이 푼다고 하니까 진짜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또 돈을 많이 풀겠다, 돈을 풀면서 금리를 올리겠다, 상당히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요거를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돈을 풀면서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우리 시각으로 19일 날, 12월 19일 날 일본의 금리 결정 아마 좀 영향을 좀 주긴 줄 겁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알테오젠 IR팀에서 올렸던 기사 내용인데, 머크가 에버코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밝혔는데, 일단 뭐 큐트루드 SC, 큐렉스가 피드백은 현재까지 매우 좋다.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얘기한 것처럼 18개월, 2년 안으로 최소
30에서 40%를 SC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보면 2년 안에 최소 40%, 30%에서 40% 정도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외국계 레포트를 보면 2년에 전환율 10% 이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레포트가 나왔는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크는 2년 안에 최소 30에서 40%. 왜 그러냐면 너무 좋아요. 일단 3주 용법이 1분 안에 투약할 수 있고 6주 용법은 2분 안에 투약이 가능하고 매우 편리하다. 의료기관도 효율적 관리하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의자에 앉혀놓고 그걸 몇 시간 동안 맞춰놓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뭐 1분, 2분이면 다 끝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려할 수밖에 없겠죠. 회전율이 좋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좀 중요한데 가격이 키트루드 IV하고 동일하게 책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V가 독점권이 만료된 후에도 큐렉스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이 하되 뭐 1시간 뭐 2시간 걸릴 걸 1분이면 된다. 1분에서 2분이면 되니까 이렇게 맞던 사람들이 만약에 특허가 풀려가지고 시밀러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맞았던 사람들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다시 물론 있겠죠. 1시간, 2시간 맞을 거냐 아니면 이거를 받을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병원 측에서도 뭐 환자 관리를 위해서도 SC 쪽을 추천하겠죠. 이래저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큐렉스는 SC 제형은 39년까지 긴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특허를 조금 더 연장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시간 또 머크의 시간은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환경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년에 코스피 플랫폼 기업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번 인시주총이 월요일에 있습니다. 11월 8일이죠. 월요일에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중대 뭐 분수령이 될 것이다. 뭐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업 재고에는 상당히 좋을 걸로 대외 신인도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대주주 황인우 대표도 상당히 거래소 이전을 원하고 있는 되게 상당히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주주 입장에서도 뭐 좀 활성화를 시켜달라 얘기를 하겠죠. 아무튼 뭐 본격적으로 거래소 이전 문제가 들고 나왔고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월요일 날 또 움직임이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 상장으로 이전을 하려면 자본금이 뭐 300억 이상 뭐 그리고 일반 주주 25% 이상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상반기 매출이 1,000억이 넘겨가지고 이미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충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임시주총을 통과해서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장하는 시간은 약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다고 그러면 4월 달이나 6월 달 안으로 결정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뭐 시간은 뭐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고점을 조금씩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도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은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12월 달까지 추가 기술 수출을 끝난 게 아니다. 노력하고 있다 정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한 거 봤을 때 좀 나오지 않겠느냐. 뭐 12월이니까 뭐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지금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또 짱대 양봉이 곧 출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외국인 매도에 또 흔들리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에 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원달러 환율이 있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그냥 147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되게 안 좋거든요. 이러다 보면 수입을 해야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래저래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환율 관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라든가 그리고 기업들 달러 갖고 있는 거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역시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약세가 되니까 원화가 올라가는 효과를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라가지고 금리 인하하면 골치 아파져요, 지금. 그래서 동결만 유지하고 미국의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앉아가지고 원화를 바꿔놓으면 환차 이익이 나오고 주식을 사면 또 주식 평가 이익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적극적인 주식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만 좀 잡아준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매도는 멈추면서 다시 매수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하이닉스는 안 살 것 같아요. 삼성전자 위주로 돈이 들어올 것 같아서 다음에 5,000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개 종목, 상위 종목인데요. 알테오젠이 제일 높죠. 약 28조, 27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5.8%입니다. 그 다음에 15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12조 정도, ABL 바이오가 11조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이렇게 거래소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요 큰 만큼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겠죠. 우리도 보면 코스닥 150이 있잖아요. 그래서 패시브로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요 앞전에 있는 이게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올 거예요. 패시브 베이스로. 그런데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당장 나가면 에코프로 BM이 다시 시가총액 1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인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알테오젠은 ABL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조 정도 되어 있는 ABL 바이오가 15조대만 올라가도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바이오 ETF 있어요. 바이오 ETF를 보시면 알테오젠 비중보다 ABL 바이오 비중이 더 높습니다. 여러 가지 ETF가 있지만 바이오텍 ETF를 잘 살펴보시면 ABL 바이오가 한 17% 되고요. 알테오젠이 한 14% 정도 돼요. 이 정도로 ABL 바이오에 대해서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ABL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된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맥락에서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수급 요건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때문에 코스닥 150 여기 활성화로 패시브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MSCI 결정이 되는데 여기 편입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럼 외국인들 또 들어오겠죠. 거기다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삽니까? 연기금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연기금이 뭐 사겠어요? 역시 상위 종목 사겠죠. 이래저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또 거기다가 ABL 바이오가 릴라릴리하고 기술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자본 투자도 받았는데 앞으로 추가 또 기술 수출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를 가지고 있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ABL 바이오가 코스닥 상위 1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ABL 바이오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투자 경고가 풀려야 되는데 오늘 보합이 끝났어요. 오늘 한 500원만 빠져도 해제가 되는데 보합이 끝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내일이 또 이제
뭐 금요일인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계속 조금씩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일랄일리 때문에 급등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서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셔야 할 코스닥 대형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 좀 특이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방에서 많은 걸 배우고 계시고 에코프로를 20만 원대 초반에 매수하셔서 150만 원 찍을 때까지 갖고 계셨는데 수익을 못 해가지고 아직까지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 아쉽네요. 배터리 아저씨가 너무 맹신했다.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주식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게요. 1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시면 그냥 좀 나오시지. 그래도 5배인데, 그 끝까지 300만 원 이상 해봐 2배밖에 안 되는데, 그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점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코오롱 T수진 좀 올랐다가 뭐 좀 조정받으면 다시 살라고 매도했는데 또 올라갔잖아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뭐 80% 먹고 팔았는데 더 올라가고 이런 거를 맞추는 거는 사실 신의 영역이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수익을 내고 파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수익 내고 내가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뭐 5%는 좀 그렇고 요즘 장에 이 정도 됐든 플러스 내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 계좌가 플러스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여기서 대박을 한번 노리겠다, 이거는 사실 좀 진짜 어떤 보면 초심자의 행운 아니면 운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거를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챙기고 뭐 20만 원 사서 50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나중에 150만 원 가서 배 아플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잘하신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또 그런 종목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종목을 수익 내서 팔면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을 못 사는 거지 주식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할 종목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파는 게 정답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정답입니다. 이분은 좀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수익이 좀 많이 났다고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많이 나셨더라고.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그 누적 손익인데 누적 손익으로 6,700 정도 수익 나셨네요. 그죠? 그전에는 이제 본인 이제 말로는 이제 손실이 누적해서 손실이 나고 있었는데 전환이 됐다. 감사하다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하도 리얼하게 보내주셔갖고 출금도 많이 하셨네요. 출금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하시고 그때 월말 잔고가 6,600 있는데 1억 3천이니까 이 출금 금액 합치면 1억 4천 정도 되셨네요. 아무튼 뭐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수익이 중요한 거지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겠다 요거는 사실 이거는 신의 영역이죠. 저도 잘 못합니다. 왠지 그냥 이렇게 누적으로 올해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내가 뭐 6천만 원 벌었다. 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출발해서 내년에도 뭐 이제 여기 6천에서 출발했으니까 더블 났으니까 내년에 뭐 1억 3천 가지고 또 더블 나면은 2억 6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 내년에 또 더블 나면 5억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면 10억 되고 또 5년 지나면 20억 되네요. 간단하네. 5년 지나면 20억 됩니다. 간단하게.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꾸준히 이렇게 벌면, 누적으로 벌면 벌어요. 본인들도 이렇게 수익 났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소개시켜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뭐 잘 하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너무 초반부터 끝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나시는 게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예, 남들은 뭐 5배 났다.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망합니다. 예, 그냥 꾸준하게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도 올라가지만 코스닥이 최근에 탄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아무래도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데가 코스닥이니까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소비 진작에도 좋고요.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활성화되면 해외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이 유턴이 될 거고 이래저래 환율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소비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경기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 회복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잘 생각해 보시면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한 건데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얘기는 대놓고 돈 벌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올려 띄울 테니까 돈 벌어 가라 얘기예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스닥 시장 올릴 테니까 코스닥 시장에 투자해서 돈 벌어 가. 예, 그 얘기야. 그래서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고 소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12월 중순에 코스닥 시장이 열리면 중순에 올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는 뭐 15일밖에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연말, 연초, 내년까지 이어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코스닥 시장이 엄청난 버블이 한번 올 겁니다. 예, 그 버블 지금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버블이 와요. 버블. 예, 엄청난 버블이 올 겁니다. 그때 많이 버셔야 돼요. 예, 물론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예, 대놓고 올릴 테니까 돈 벌어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연말 연초에 작업하고 예, 수익 내려고 막 할 겁니다. 자기들 못지들 사가지고 또 수익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많이 뛰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도 금리 인하 시절에는 뭐가 올라갑니까? 예, 바이오죠. 예, 바이오 버품이 또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으니까 예, 그 점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만이 또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시장이 도래한다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